다빈치 리졸버 16버전의 입문 세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첫 번째 강의로는 바로 XML 워크플로우라는 그 작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빈치 리졸버가 갖고 있는 이제 이 비디오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비디오 영상을 편집을 하고 편집된 상태를 색 보정 또 출력까지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 편집을 리졸버에서 하지 않고 바로 이런 프리미어 프로나 미디어 컴포저, 파이널 컷 프로 이런 별도의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를 따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편집된 그 정보 상태를 다시 리졸버로 넘겨서 2차적인 후보정 작업에 이용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같은 작업이 어떤 식의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리졸버가 갖고 있는 에디트 페이지 기능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진행할 수 있죠. 그 상태를 다시 컬러 페이지로 넘겨서 역시 색 보정 작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 편집 작업을 리졸버에서 하지 않고 바로 이런 프리미어 프로라든가 또는 이 미디어 컴포저, 아비드에서 만든 이 미디어 컴포저 같은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사에서 만든 파이널 컷 프로 이런 별도의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따로 편집을 하고 편집된 그 정보 상태를 다시 리졸버로 넘겨서 2차적인 후보정 어떤 색보정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영상 편집을 하는 작업자가 리졸버 소프트웨어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 편집 단계만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따로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그 상태의 정보를 리졸버로 넘겨서 2차적인 작업을 쭉 진행하는 바로 그렇게 이제 어떤 팀 작업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런 협업 작업을 하는 이런 경우에 바로 이 같은 작업 흐름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이 리졸버 쪽으로 이 영상 편집 내용을 넘겨주게 될 때 어떤 정보로 사용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리미어 프로나 미디어 컴포저, 파이널 컷 프로에서 이제 작업된 그 편집 내용을 1대1로 넘겨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편집 정보를 넘겨줄 때 바로 XML 또는 EDL 또는 AAF라는 이런 특정한 파일 포맷을 따로 사용을 해서 그 편집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 XML과 EDL 정보를 출력을 해서 리졸버로 넘겨줄 수 있고 미디어 컴포저는 AAF 같은 파일 포맷을 사용해서 정보를 역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한국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프리미어 프로, 바로 이 소프트웨어에서 영상 편집된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리졸버로 넘겨주는지 그 작업을 진행해주기 위해서 바로 XML 파일을 베이스로 해서 그 비디오 편집 정보를 넘겨주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 영상 작업의 기본적인 흐름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촬영된 이후에 바로 편집 단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편집된 이후에 색 보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효과를 입히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출력 과정이 역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촬영 단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선택이 되는 중요한 정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겠죠. 그때 첫 번째로 어떤 해상도로 촬영을 하는가, 1920, 1080 같은 HD 해상도로 촬영하는가, 아니면은 3840, 260 같은
UHD 해상도로 촬영하는가, 또는 이제 가로 해상도가 4000이 넘어가는 4K 또는 6K, 8K 이런 초고해상도 해상도를 사용해서 역시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그 중요한 선택 정보는 바로 FPS. 영상을 촬영했을 때 1초를 구성하는 그 그림의 개수를 뜻해야 되겠죠. 바로 프레임 레이트. 뭐 작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의 일반적인 그 영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24fps를 사용하거나 또는 23.97 같은 프레임 레이트를 쓰거나, 방송의 경우에는 뭐 29.97 또는 59.97 이런 프레임 레이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특정 프레임 레이트를 딱 하나 결정을 해놓고 그 프레임 레이트가 촬영, 편집, 색 보정, 출력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프레임 레이트가 좀 다양하게 섞여 있는 상태로 편집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결국 최종적인 출력을 위해서는 딱 하나의 고정된 프레임 레이트로 선택을 해놓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어떤 비디오 코덱으로 촬영하는가. 뭐 H264 같은 코덱을 쓰는가, 아니면 H265 같은 코덱을 쓰는가, 또는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송 목적으로 설계된 방송 규격의 코덱을 쓰는가, 또는 로우 포맷 같은 규격을 쓰는가, 어떤 코덱. 결국 이제 이 코덱이라는 것은 그 영상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정보를 매 프레임마다 이제 그 저장하는 어떤 형식 구조, 압축을 시켜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압축이 최대한 덜 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하거나, 1초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미지를 어떤 형식 구조로 저장하는가,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 내용이 어떤 코덱으로 촬영하는가,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결정된 이 세 가지 정보가 바로 촬영 단계에서 먼저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결정된 상태로 해서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겠죠. 촬영된 상태를 다시 편집 단계로 넘겨서 편집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편집을 리졸브에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대신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색 보정과 효과는 리졸브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이때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된 그 내용을 리졸브로 넘겨주기 위해서, 그 편집된 정보를 넘겨주기 위해서 XML이라는 파일을 사용해서 그 편집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준 이후에 리졸브에서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이제 그 편집되어 있는 그 타임라인 구조가 있겠죠. 그 타임라인 구조를 똑같이 다시 재구성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컴펌이라는 불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타임라인을 똑같이 만들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뭐 색 보정이라든가 효과를 넣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최종적인 출력을 역시 진행해주게 됩니다. 리졸브가 갖고 있는 딜리버 기능을 사용해서 최종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리졸브에서 색 보정과 효과가 입력되어 있는 그 상태를 별도의 파일로 따로 출력을 해서 최종 출력은 다시 프리미어 프로 쪽으로 넘겨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의 그 일반적인 이 영상 작업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과정을 한번 쭉 진행을 해보는데, 저는 여기서 촬영되어 있는 그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가 좀 제각각 다른 경우하고 같은 경우를 따로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레임 레이트가 제각각 다른 경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가 인터넷상에서 미리 다운을 받은 몇 개의 비디오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리 준비를 해놓은 비디오 클립을 보게 되면 비디오 클립마다 이 프레임 속도, 프레임 레이트가 어떤 것은 23.98, 어떤 것은 25, 어떤 것은
이 비디오 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 하나의 원칙으로서 모든 그 비디오 파일이 갖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는 단일 규격으로 단일 설정 상태로 일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가 각각 다르다면 결국 최종 출력을 위해서는 이 프리미어 프로나 레이저 오브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프레임 레이트가 각각 다른 상태를 단일 상태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단위로 바꾸는 과정을 따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변환 과정을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별도의 그 비디오 파일로 컨버팅을 하면서 고정된 프레임 레이트로 한꺼번에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갖고 있는 설정 부분에서 바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인코딩 사전 설정을 먼저 하나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사전 설정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my ProRes Photo2 HQ V01 형식 구조, 즉 파일이 저장되는 기본 코덱 타입이라든가 형식 구조는 먼저 퀵타임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 비디오 코덱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선택이 안 된다면은 소스 일치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서 비디오 코덱을 이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될 텐데 그때 보게 되면 비디오 편집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덱을 따로 선택할 수 있죠. 애플사에서 만든 애플 프로레스 코덱 타입이 있고 아비드사에서 만든 DNxHR, DNxHD 코덱 타입이 있습니다. 또는 고프로사에서 만든 시네폼 코덱도 있죠. 저는 여기서 바로 애플사에서 만든 애플 프로레스 포트2 HQ라는 타입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프로레스 코덱 타입 중에서 가장 화질이 좋고 용량이 큰 파일은 프로레스 포트2 프로레스 444 XQ 타입인데 화질이 좀 떨어지는 저용량의 비디오 파일로 사용할 경우에는 포트2 LT나 포트2 프록시 코덱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비디오가 갖고 있는 어떤 품질 관점상 봤을 때는 그 비디오 코덱 타입을 애플 프로레스 포트2 HQ 타입으로 바꾸는 것이 적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제 비디오 파일이 이제 바뀌었을 때 가로 세로 해상도가 바뀔 거라면 체크를 풀고 특정 비디오 해상도로 입력을 해줍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선택한 비디오 파일이 갖고 있는 가로 세로 해상도는 모두 똑같죠. 1920, 1080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상도마저 다 다르다면 특정 해상도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 해상도 값을 따로 입력을 해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프레임 레이트 바로 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체크 해제를 하고 바로 23.976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택한 모든 비디오 파일이 23.976으로 동일한 프레임 레이트로 한꺼번에 바뀌게 될 겁니다. 오디오 설정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압축 코덱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프레임 레이트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게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디오하고 비디오가 갖고 있는 싱크가 틀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이 비디오가 갖고 있는 오디오 소스는 사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비디오 내보내기, 오디오 내보내기 모두 다 체크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그럼 이렇게 사용자 사전 설정 및 그룹 중에서 방금 전에 저장했었던 My ProRes Photo2 HQ V01 사전 설정이 하나 저장이 됐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인제스트 사전 설정을 만들어줍니다. 역시 새로운 사전 설정을 다음같이 입력을 해놓죠. ingest my ingest v01로 입력을 해놓죠. 이제 파일을 이제 바꾸는 과정을 진행할 텐데 대상의 파일 코드 변환을 체크를 해놓고 그
바로 이제 그 형식 구조를 퀵타임으로 선택을 해놓고 그 사전 설정을 아까 저장을 했었던 mypress port2 hqv01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저장했었던 사전 설정의 그 내용대로 비디오 코덱을 바꾸면서 프레임 레이트를 바꾸면서 변환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파일을 변환시킬 때 이제 이름을 바꾸는 과정을 진행을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 파일마다 이름이 제각각 다르고 영문과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는 과정을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파일 이름이 갖고 있는 구조가 좀 독특하지 못하고 유일하지 못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한글이나 특수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그런 파일 이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영상 편집 작업을 위해서는 어떤 비디오 클립에 갖고 있는 파일 이름은 영문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식 구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글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그 한글로 파일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처음에는 제대로 작업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편집과 색보정 과정에서 갖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파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특별한 형식 구조 이름대로 바꿔서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파일 이름 바꾸기 체크를 해놓고 새로운 사전 설정을 만들어줍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사용자 정의 텍스트를 다음같이 life 언더바라는 이런 형식을 먼저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입력을 해줍니다. 바로 이제 이 만든 날짜 타입 중에서 두 자릿수로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YYMMDD 타입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사용자 정의 텍스트, 이번에는 또 하나의 언더바를 붙여놓고 이번에는 시간을 입력을 해놓죠. 바로 파일이 이제 그 생성되는 시간, 인제스트가 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파일이 생성이 됐을 당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생성 시간으로 선택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위와 같이 life 언더바 201112 언더바 085636 이런 형식 구조대로 이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파일 이름 바꾸기에 대한 사전 설정을 먼저 저장을 해주죠. 그래서 my rename v02로 저장을 해놓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부분이 있죠. 파일이 이제 그 밖에서 저장이 되는 그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데 위치 찾아보기를 통해서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따로 지정을 해줍니다. 바로 역시 이제 그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주는 이제 그 폴더의 이름 구조도 이렇게 한글이 아닌 영문과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식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십시오. 폴더 선택, 확인. 그럼 이렇게 myingest v01이라는 새로운 사전 설정이 역시 또 하나 추가됐죠. 이제 변환될 비디오 클립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오디오 파일은 일단 제외를 하고 비디오 클립만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럼 이제 이렇게 리스트에 다 등록이 됐죠. 대기열 쪽에서 컨트롤 A키를 눌러서 모든 파일을 다 선택을 해놓고 첫 번째 메뉴에서 인제스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모두 인제스트 타입으로 바뀌었죠. 다시 컨트롤 A. 이제 옆에 있는 메뉴상에서 바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저장했었던 My Ingest V01을 그대로 선택을 해줍니다. 모두 똑같은 이제 그 타입으로 다 이렇게 지정이 됐죠.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대결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변환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 선택한 모든 그 비디오 파일들이 이렇게 그 아까 저장하려는 그 구조대로 이름과 날짜, 생성된 시간, 그 형식 구조대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뀌는 이제 그 파일을 보게 되면 모두 그 프레임 레이트가 23.98 속도로 똑같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최종적으로 이제 그 6개의 비디오 파일에 대한 변환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게 되면 모든 비디오 파일이 갖고 있는 이 프레임레이트가 전부 다 똑같은 23.98로 바뀌어 있고 해상도도 1920, 1080 상태로 맞춰져 있죠. 각각의 비디오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재생 소프트웨어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하게 문제없이 일단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원본 파일을 바로 mp4 형식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원본 파일을 애플 프로레스 HQ 코덱 타입으로 바꾸면서 제각각 달랐던 그 프레임 레이트를 하나의 단위로 일치시켜서 파일을 바꿔놨습니다. 이제 이 상태의 파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영상 편집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 레이트가 모두 다 일치되는 상태, 변환된 비디오 파일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 다음으로 바로 제가 역시 미리 준비를 해놓은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이 비디오 클립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를 보면 23.98 모두 다 똑같은 23.98인 걸 알 수 있죠. 애당초 이제 이 비디오 파일은 촬영을 했을 때부터 23.98 프레임 레이트로 선택을 해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역시 해상도도 1920, 1080 HD 해상도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H264라는 코덱을 사용해서 퀵타임 MOV 형식 구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애당초 처음부터 촬영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또 동일 코덱 규격으로 촬영이 되어 있는 이 상태의 파일을 역시 따로 준비를 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을 해서 리졸브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변환되어 있는 아까 이 비디오 파일을 변환시킨 이 파일을 가지고서 편집을 진행해보죠.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서 편집을 진행해줍니다. 새로운 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다음같이 F드라이브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폴더 하위에 파일이 저장되도록 해놓겠습니다. 라이프 에디트 프리미어 프로 101 오케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프로를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제가 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그 편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한 과정 안에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에 사용할 비디오 파일을 임포트를 해줍니다. 아까 이제 그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해서 변환을 했었던 바로 이 파일들이 있죠. 이 파일들을 다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뭐 그럼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 스페이스바, 각각의 비디오 파일이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실제적인 편집을 진행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시퀀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바로 여기는 이제 이 New Item 버튼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메뉴 쪽에서 시퀀스를 선택을 해서 다음같이 세팅 쪽에서 에디팅 모드를 바로 커스텀 모드로 바꿔놓고 타임 베이스를 실제로 이제 그 편집을 하고자 하는 비디오 파일에 갖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하고 똑같은 프레임 레이트로 일치를 시켜줍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비디오 파일을 변환했을 때 그 변환을 위해서 프레임 레이트를 23.976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환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가 갖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는 현재 23.976입니다. 그 상태를 똑같이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타임 베이스를 23.976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프레임 사이즈를 이제 그 실제 이 비디오가 갖고 있는 해상도에 똑같은 1920, 1080으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 값은 바로 기본적으로 HD 해상도는 가로 세로가 이제 똑같은 픽셀 규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퀘어 픽셀로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이제 이 비디오 클립은 어떤 필드, 인트레이스로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 필드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퀀스 네임을 라이프 에디트라고 해서 라이프 에디트 시퀀스 V01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새로운 세퀀서 타임라인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편집에 사용할 음악 파일도 임포트를 해놓죠. 더블클릭. 바로 mp3 님버스라는 mp3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더블클릭. 그러면 이렇게 파형이 소스 모니터 쪽에서 나타나게 되죠. 플레이백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단축키 I키를 눌러서 인점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바로 드래그 온리 오디오 기능을 사용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새로운 타임라인 트랙에 배치를 해줍니다. A2 트랙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뭐 기본적으로 A 트랙들은 오디오 트랙, V 트랙들은 비디오 트랙이 되겠죠. 뭐 역시 이제 이것은 리졸버가 갖고 있는 에디팅 개념과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홈키. 그럼 플레이 헤더가 첫 번째 위치로 이동하게 되죠. 홈키, 엔드키, 홈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어떤 특정 비디오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해서 소스 모니터로 띄워놓고 단축키 I키, 인점, 플레이백, 단축키 O키, 아웃점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바로 여기 있는 인서트 또는 오버라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삽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서트의 단축키가 보게 되면 쉼표로 되어 있죠. 오버라이트는 점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점키.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바로 역슬래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타임라인을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죠. 또는 Alt 키와 휠을 굴려서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A2 트랙으로 타켓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죠. 다시 Ctrl Z 언두를 해서 A1 트랙을 타켓으로 잡아놓고 비디오 1 트랙도 비디오 타켓 트랙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다시 이번에는 오버라이트 점키.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겠죠. 뭐 같은 식의 개념으로 이번에는 위쪽 아래쪽 화살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특정 편집점 위치로 재빨리 이동을 해놓고 위쪽 아래쪽 화살키, 위쪽 화살키, 다시 다른 비디오 클립, 또 적당한 지점을 단축키 I키, O키, 점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비디오 클립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줍니다.
점키, I키, O키, 점키, I키, O키, 점키,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겠죠. 다시 홈키, 플레이백, 자,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음악 트랙 부분을 오디오 클립을 선택해서 뒤쪽으로 배치를 해놓고 앞쪽에 있는 그 편집점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길이를 길게 빼놓겠습니다. 이 지점 클릭 드래그 커트를 해놓고 다시 드래그, 이 위치 상태에서 이 비디오 클립 단축키 I키, O키, 포인트, 점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제 이 오디오 클립을 바로 이 레이저 기능을 사용해서 단축키가 이제 C키인데 단축키 C키 레이저 툴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셀렉션 툴 단축키 V키 클릭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삭제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역슬래시 그러면은 전체 타임라인이 알맞게 피트가 되어 있는 상태로 조정이 되어 있죠.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간단하게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의 정보를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 파일 메뉴 쪽에 바로 세이브 기능이 있죠. 컨트롤 S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S 세이브를 해줍니다. 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 해당 그 프로젝트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에 저장되도록 해놨죠. 바로 이렇게 라이프 에디터 프리미어 프로 V01 PROJ 프리미어 프로젝트라는 그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되어 있죠. 바로 이 파일이 실제 이 프리미어 프로 내부에서 편집이 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이 파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업된 상태를 별도로 세이브를 해주기 위해서 세이브 기능을 사용을 해 주십시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나머지 작업을 계속 이어서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상태를 다빈치 리졸브로 넘겨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